오늘은 사상 첫 6,000피를 돌파한 코스피를 다룬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closed above the 6,000 mark for the first time on Tuesday, finishing at 6,083.86. The index briefly dipped below 6,000 early in the session, but rebounded as buying momentum picked up. It later surged to an intraday high of 6,144.71, setting a new all-time record. Gains were led by semiconductor and auto stocks, while foreign investors locked in profits with heavy selling. The milestone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the index first crossed 5,000, underscoring the strength of the recent rally. Analysts say earnings momentum in key sectors is likely to support valuations in the near term. 그럼 한 문장씩 보면서 표현과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closed above the 6,000 mark for the first time on Tuesday, finishing at 6,083.86.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화요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6,083.86에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라는 표현을 볼까요? 벤치마크는 어떤 것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벤치마크는 단순히 대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지표, 벤치마크 인덱스, 기준지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한 기사에서 벤치마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지수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어떤 경제 심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losed above the 6,000 mark 있죠. 6,000 mark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 6,000 mark가 핵심이에요. 경제 기사에서 round number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저항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의 어떤 상징적인 고지 혹은 기간 자금의 매매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losed above라고 한 이유도 중요합니다. 마감했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마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으로 돌파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라고 좀 더 훨씬 강한 그런 어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closed, 마감했는데 above the 6,000 mark, 6,000점 이상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The index briefly dipped below 6,000 early in the session, but rebounded as buying momentum picked up. 지수는 장 초반 한때 6,000 아래로 밀렸지만 매수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밀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 DIP, deep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deep은 crash나 slump 같은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crash라고 하면 급락했다 이런 뜻이고요. slump, S-L-U-M-P, slump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속적인 하락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deep을 쓰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구조적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picked up을 보겠습니다. 이 picked up은 주었다가 아니라 회복됐다 혹은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었다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모멘텀이 이제 회복됐다, 모멘텀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It later surged to an intraday high of 6,144.71, setting a new all-time record. 이후 지수는 장중 6,144.71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urge라는 표현을 볼까요? surge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했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흔히 그렇게 하면은 rise
이렇게 rise, rise, 상승하다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rise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약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라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제 기사에서 surge라는 표현을 쓰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과열됐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서 이게 뭔가 폭증했다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단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intraday, intraday high라고 하면은 장중의 고점이다. 장중 고점이다. 우리 흔히 이제 경제 기사나 혹은 뭐랄까요 주식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장중 고점이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그땐 영어로 intraday high라고 합니다. intraday high. 네, 알아두시면 좋겠죠. Gains were led by semiconductor and auto stocks, while foreign investors locked in profits with heavy selling. 상승은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이 주도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were led by 이런 표현 있죠. were led by 원래 이게 lead가 이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써서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이 경제 뉴스나 혹은 그 주식을 다루고 있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상승은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이 주도했다라고 표현해서 능동처럼 표현하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gains were led by semiconductor and auto stocks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were led by 이게 나오면은 어떤 종목이 주도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locked in profits 이걸 볼까요? locked in profits 하면은 뭐냐면은 이익을 확보했다 이런 뜻이에요.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제가 해석해 드렸는데 이거를 locked in 어디에 갇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익을 확정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 지금 이게 주식을 다루고 있는 기사니까 이 주식을 다루고 있는 기사에서 이익을 확정했다는 거는 시세 차익에 나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ake profit 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locked in profits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 뉴스 보실 때 혹은 뭐 어딘가에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The milestone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the index first crossed 5,000, underscoring the strength of the recent rally. 이번 이정표는 지수가 5천선을 돌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으며 최근 랠리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혹시 마일스톤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마일스톤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경제 기사에서 마일스톤을 썼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 시장 구조 변화의 어떤 상징적인 지점에 다다랐다. 이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에 머물러 있다가 6천에 갔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 기자가 이거를 쓰면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뭔가 정의 내리고 싶어서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뭔가 조금 더 상징적이고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고자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ally라는 표현도 볼까요? rally가 단순히 rise가 아니에요. rise는 상승했다 이런 말인데 rally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 지속된 강한 상승 흐름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승하고 있는 어떤 양태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less than a month 라고 했으니까 시간 표현까지 덧붙여서 이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랠리의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사에서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속도는 이제 뭐 강세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같이 곁들여서 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한 정보가 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기사를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nalysts say earnings momentum in key sectors is likely to support valuations in the near term.
전문가들은 주요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earnings momentum이라는 표현을 볼까요? 이거는 금융기사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earnings라고 하면은 단순 실적, momentum은 가속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익 증가 속도가 유지되거나 혹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앞서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valuation, 이거는 기업 가치 평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PER, PBR 같은 그런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support는 매우 전략적인 단어예요. 만약에 support를 쓰지 않고 justify valuation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support valuations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격을 뭔가 떠받치고 있다, 방어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upport는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뉴스는 단어의 뜻이 미묘하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자막 없이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closed above the 6,000 mark for the first time on Tuesday, finishing at 6,083.86. The index briefly dipped below 6,000 early in the session, but rebounded as buying momentum picked up. It later surged to an intraday high of 6,144.71, setting a new all-time record. Gains were led by semiconductor and auto stocks, while foreign investors locked in profits with heavy selling. The milestone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the index first crossed 5,000, underscoring the strength of the recent rally. Analysts say earnings momentum in key sectors is likely to support valuations in the near term.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구독자 수는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내용이 한국에 있는 뉴스를 영어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직장인분들이 들으시거나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겠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영어 단어를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영어 단어는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는 게 영어 단어입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반짝하고 그러고 이제 내버리면 이제 영어가 안 느는 거죠. 내가 필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해야 그게 이제 본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보통 단어를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맞죠. 근데 외우려고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단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익히고 내가 이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디 가나 그 단어가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종이로 여러 번 쓴다고 그게 될까요? 혹시 학창 시절에 연습장에 깜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깜지 너무 옛날, 이게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 건가? 연습장에 뭐 영어 뜻 사과, 뭐 apple,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렇게 쭉 적는다고 쳐봅시다. 이게 일종의 체벌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걸 하다가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상대방과 말을 하면서도 내 손가락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영어 단어와 뜻을 내 손으로 계속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단어를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손이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손으로 쓰는 경험으로 의사소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어는 보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고 익숙해지고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진다? 그러면 입 밖으로 소리 내보고 내가 소리 내지 못하는 발음, 내가 소리 내지 못하는 발음의 영어 단어는 들을 수 없어요. 그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 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끝에 이렇게 영어 공부 팁을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주저리 해볼까 해요. 듣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